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60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좀 많은데. 뭐?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예. 3번을 질문하는 것은 왜요? 일단 그 결과값이 나왔는데 A가 몇인가요? A가 64. A가 64인가요? 48, 48. A가 48. B는요? B는 33. 그래, A가 48이고 B가 3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제가 잘못 본 착오가 나와요. 그런 거 고치라고 시간 준 거잖아. 네. 답은 5번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4번. 네. 4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한 건데 이거 이 루트 일단 루트 안에서는 소수점이 항상 몇 칸씩 이동해야지 계산이 가능해? 두 칸씩 이동해야 되지. 네. 그러면 1번이 0.048이잖아. 네. 이 루트 0.0482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루트 얼마의 값이 필요해? 지원아? 네. 무조건 소수점이 두 칸씩 움직여야 되잖아. 네. 그럼 여기서 소수점 두 칸 움직인 값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1번. 지원아, 예. 제곱근 표에는 네.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의 숫자의 값이 나와 있어. 네. 그러면 너는 요 놈의 값이 얼마인지 찾고 싶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 소수점을 짝수칸 옮겨가지고 네.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녀석을 만들어야 돼. 들어갈 수 있는 잠깐만요. 1, 2, 3. 여기서 소수점을 어느 방향으로 옮겨야 되겠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두 칸을 옮기면 얼마가 돼요? 하나. 4.8. 4.8. 4.82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놈의 값을 찾으려면은 우리는 누구의 값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가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여기서 짝수칸 만큼 이렇게 옮기면 네. 얼마가 돼 얘가? 얘가 그 4.82. 루트 4.82가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루트 4.82의 값이 얼마인지 알면 네. 그걸 이용해서 루트 0.0482의 값도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지금 이 표에서 루트 4.82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죠? 2.19. 그지? 얘가 2.19라고 표에 나와 있지. 네. 그럼 지환아, 이걸 이용해서 루트 4.82가 2.19라는 걸 이용해서 1번의 값을 찾으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이걸 이용해서 이거의 값을 찾으면 이게 얼마가 되겠냐고. 0.2195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루트 안에서 두 칸 움직인 것은 루트 밖에서 한 칸 움직인 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네. 거지. 그럼 얘의 값은 찾을 수 있잖아. 예. 찾을 수 있지. 자, 그럼 2번 봐봐. 2번은 0.604라고 써있지. 네. 그럼 요 놈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루트 얼마의 값이 필요할까요? 루트 60.4. 그래, 루트 60.4의 값이 필요해. 쌤, 루트 60.4가 얼마지요? 7.772. 7.77이지? 틀리가 찾았어요. 그럼 얘의 값을 이용해서 얘를 찾으면 얼마가 될까? 0.77
772. 그렇지. 한 칸 움직이는 거니까 777이 이렇게 하는 거지? 몇 번이야 답이? 3번. 네. 3번은 왜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음. 이게 원래 값이 예측되는 걸로 4.95이거든요. 근데 루트에서는 그 소수점이 두 칸 가니까 만약에 두 칸을 뒤로 보내주면 49.5가 돼서 맞아요. 3번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4.95는 필요가 없고 49.5가 필요해. 루트 49.5가. 근데 지금 현재 표에서 49.5를 못 찾지. 네. 그러니까 3번이 답인 거다. 그치?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볼게요. 5번 문제는 자 5번은 시윤이가 한번 해볼게. 자 시윤아 0.0005라고 돼 있잖아. 요거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옮길까? 루트 0.0005 요놈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소수점을 4칸 옮긴 루트 5와 비교해서 찾아야 되겠지. 그치? 루트 5의 값을 지금 문제에서 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루트 5를 요걸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얘와 얘는요 루트 안에서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몇 칸을 이동했지? 왼쪽으로 4칸을 이동한 거죠. 얘는 소수점 여기 있었는데, 그치? 그럼 왼쪽으로 4칸을 이동했으면 루트 밖에서는 몇 칸 이동해야 돼? 2칸을 이동하죠. 왼쪽으로 2칸. 왼쪽으로 2칸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100분의 1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0.05라고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얘를 분수로 바꿔봐. 분수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 둘, 셋, 4칸. 만분의 5지, 그치? 자, 이거 루트 밖으로 꺼내. 분모가 몇이 돼? 100분의 루트 5 이렇게 되지? 그런데 루트 5가 x래매. 그러니까 루트 5자리만 x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100분의 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100분의 x 맞죠? 그래서 루트 0.0005를 우리는 100분의 x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루트 5000 볼게 시훈아. 루트 5000 루트 5000은 얼마 곱하기 얼마라고 쓸 수가 있을까? 50 곱하기 100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100은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몇 루트 몇? 10루트 50이라고 쓸 수가 있고 루트 50을 y라고 했잖아. 그치?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다시 루트 50을 뭐라 그랬어? y라고 했잖아? 그쵸? 루트 50이 그대로 y가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돼? 10y라고 말해야 되겠지. 10y. 그래서 정답은 100분의 x 플러스 10y 이렇게 되겠네. 맞지? 몇 번이야? 2번이죠. 2번. 지환이 됐니? 네네 이해되었어요. 자, 요 페이지에 또 질문 있나요? 6번. 자, 6번은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BC에 대해서 B분의 A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해라 그랬네요. 그럼 여기 지금 루트 405분의 242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구성된 숫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네를 소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242는 2로 나누면 121이잖아. 121이 얼마 제곱이야? 11제곱이지. 그럼 앞 분자는 11루트 2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405는 5로 나누면 81이잖아. 81은 9의 제곱이잖아. 분모는 뭐가 될까? 9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벌써 A, B 나왔네. 그치? A가 얼마고? 11, B가 얼마고? 9.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유리화 시켜주면 이제 C도 보이지 않을까? 얘를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분모 분자 얼마 곱해? 루트 5를 곱해. 그럼 뭐분의 뭐가 돼요? 45분의 11루트 10 이렇게 되지? 그러면 C 값을 얼마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틀렸네. 45분의 11이라고 말해야지.
분모 버리면 안 되지, 그지? 분모 챙겨줘야지. 그러면은 b분의 a 마이너스 c라 그랬으니까 b분의 a면은 9분의 11 마이너스 c니까 이게 45분의 11이잖아. 그럼 뺄셈을 해야 하니까 통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45분의 그러면 요게 55가 되니까 55 빼기 11 하면 어떻게 돼? 45분의 4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1쪽에 질문 있나요? 61쪽? 아, 61쪽에 질문이요? 아, 저 있습니다. 네, 10번, 10번, 네, 12번. 12번. 자, 10번부터 볼게요. 10번부터. 네, 좀 여기. 10번은 A가 양수, B도 양수예요. 아, 비도 양수. 양수. 그리고 A랑 B를 곱하면 5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5일. A가 5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5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 1호. 이 A를 네, 루트 안으로 넣을 거야. 네. A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게? A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5가 되겠죠. 아니, 루트 A가 되겠죠. 5일이 아니야. 5일인지 몰라. 네. 그치? A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루트 A가 되겠죠. 야, 너 5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루트 5. 아니, 만약에 5 루트 3이 있어. 네. 이 5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75 루트. 봐봐. 루트 그러면 5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제곱되죠. 제곱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A가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제곱된다. A 제곱이 된다고. A 제곱. 그러면 첫 번째 루트가 루트하고 A 제곱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지원아. 네. 아, 두 번째 건 어떻게 되겠어? B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치? 근데 이건 안 할 수 있지 않나요? A 한번 지워지겠죠? 네. 여기선 뒤에선 B가 한번 지워지겠죠? 그럼 앞에 것도 루트 뭐야? 5. 루트 AB. 네. 여기도 루트 AB, 그치? 네. 근데 AB가 5라고 말해줬으니까 네. 앞에 것도 루트 5, 뒤에 것도 루트 5지? 네. 택현아 답이 뭘까? 이렇게 나가면 택현아 루트 5 더하기 루트 5는 루트 10이 아니야. 알았는데라니야. 이건 아닌가요? 과거형이면 어떻게 지금 알아야지. A 더하기 A가 뭐니? 그럼 루트 5 더하기 루트 5는 뭘까? 2루트 5라 그래야 돼. 이거 루트 10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어? 루트 10이라고 말하면 너 도대체 수학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이런단 말이야. 내가 제곱근 덧셈 뺄셈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이거잖아. 딴 건 틀리더라도 절대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루트 5라고 하는 짓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 그걸 지금 네가 한 거야. 어? 루트 5 더하기 루트 5는 루트 10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 2루트 5야. 2루트 5 그지? 2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지안이 또 몇 번이었어 질문이? 아, 11번, 11번. 근데 쌤, 예. 그 13번에 그 직면면적 건널비 받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 제곱해서 뭐 제곱해서 곱하는 거죠. 이거 각각 길이 제곱이요? 아닌가? 건널비는 그냥 지금 6면체니까 6개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죠. 네. 일단 12번부터 할게요. 네. 와, 이거 지난 시간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네. 어렵더라고요. 5 마이너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4.2점 몇면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2. 2지. 네. 어? 네. 그러니까 루트 5가 2점 몇몇몇인데 5에서 2점 몇몇을 빼면 네. 또 2점 몇몇이 되죠. 네. 그래서 정수 부분이 2죠. 네. 그러면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 그랬었지? 소수 부분을 그러니까 그 2를 대입 방법을 말해. 방법. 2를 대입해서 방법을 말해. 뭐에서 뭘 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수에서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할 건데 어떻게 정수에서 소수 부분을 빼요? 그 뭐냐, 저걸 루트 저거 지현아, 만약에 5.73 이런 소수가 있어. 이런 수가 있어. 얘 정수 부분은 얼마야? 5죠. 소수 부분은 얼마야? 0.7. 그럼 그 0.73이라는 그 숫자는 네. 얘한테서 어떻게 한 거야? 그 뺀 거죠. 5를 뺀 거잖아. 아무튼 0.73이라는 소수 부분은 네. 이 숫자 자신에서 예. 어떻게 한 거라고? 이거 뺀 거. 뭐를? 0.75. 아니 73. 이 국어야, 국어. 내 말을 잘 듣고 대답해. 네. 얘 소수 부분이 0.73이잖아. 네. 이 0.73이라는 숫자는 어떤 계산을 거치면 나오냐고요. 이거 5 더하기 아니, 5.73에서 아이가 6 빼기 아니, 정수 부분이 얼만데? 5죠. 5잖아. 그럼 이 0.73이라는 숫자는 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얘인 걸 알겠는데 그거를 이거에서 시작해서 대답하라고. 이거에서 5 빼기 5.73 빼기 5.73 빼기 뭘 해야지 얘가 되냐고. 5.73 빼기 뭘 계산하고 있어. 3.7. 아니, 5.73이 5랑 0.73이랑 합쳐진 거잖아. 0.73 빼기 0.73 뺀 거. 얘가 나오게 하려면,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 빼면 되잖아. 뭐에서 뭘 빼야 되냐고. 그러니까 5에서 5에서가 아니라 얘한테서 빼야 된다. 얘한테서. 0.73에서 0.5 빼기 다시 뭐라고? 5.73에서 5 빼기 빼기 5. 빼기 5. 근데 5.73이 이 숫자 자신이죠. 예. 5는 얘 뭐야? 정수죠. 정수 부분이지. 그럼 정리해 볼게.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네. 이 숫자 자신에서 네. 뭘 빼라? 정수 빼기. 정수 부분을 빼라.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야. 네. 다시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얘에서 정수를 빼면 돼. 자기 자신, 숫자 자신에서 얘의 정수 부분을 빼라. 네. 그러면 지원아 일로 와봐. 네. 자, 나는 이 숫자의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 자기 자신에서 정수를 빼면 정수 부분 2를 빼라. 네. 그래서 3 어, 마이너스 루트 5. 그게 소수 부분이야. 네. 알겠니? 네.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야. 소수 부분은 항상 그 숫자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나오는 거야. 5 빼기 루트 5 마이너스 2도 맞는 말 하는 거야. 그게 저거잖아. 네. 계산되는 건 계산해야지. 아니 아까 전에 한 거 그런 말. 아무튼 3 빼기 루트 5가 소수 부분이야. 예. 맞죠? 그러면은 A가 지금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3 빼기 루트 5가 B인 거잖아.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태현이 해봐. 3 곱하기 누구? A가 얼마야? 빼기 2괄호 누구? 자, 그럼 앞에는 6 됐죠? 분배 법칙 불러줘. 부호 붙이고. 너 누구를 분배하는 거니 지금? 마이너스 6 어? 마이너스 2를 분배하는 거잖아. 얘가 여기 곱해지면 뭐가 되고, 이게 여기 곱해지면 뭐가 돼? 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5에 곱해졌잖아. 66 어떻게 돼? 답이 뭘까 그럼? 4번이지. 태현아,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있어. 루트 10은 근사값이 얼마죠? 이런 식으로 몇 점 몇 이렇게 표현한다면 4
3점 몇몇이지? 그럼 얘 정수 부분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어? 3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얘 소수 부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 0점 몇몇이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지금 지환이한테 열심히 설명했잖아. 소수 부분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 루트 10에서 정수를 그 지금 뭐라고 대답하면 돼? 루트 10 마이너스 그렇게 대답하는 거,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알았죠? 항상 소수 부분을 물어보면 그 숫자 자신에서 걔의 정수 부분을 뺀 거를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일단 직육면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 있지. 유나야, 직육면체의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방법. 우리가 직육면체의 세 변의 길이를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지? 지환이 잘 들어. 네. 이름에 답이 있어. 겉넓이. 뭐 이런 박스에 지금 겉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이 박스는 몇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6개면 이름이 직육면체니까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지. 그럼 유나야, 얘 겉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겉넓이는 둘러싸고 있는 면의 넓이를 더하는 거야. 근데 유나야, 요 면의 넓이는 뭐야? xz지, 그지? 요 면의 넓이는 xz. 요 면의 넓이는요? 요 면의 넓이는 yz. 그 다음에 요 면의 넓이는 요 면의 넓이는 xy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아까 직육면체였잖아. 그러니까 저 빨간 면도 총 몇 개? 2개. 초록 면도 2개. 파란 면도 2개지. 그럼 그걸 다 합친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xz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 그럼 xz 더하기 xz 하면 뭐예요? exz. 그지? 플러스, 자, 위에 뚜껑도 xy인데 밑에 뚜껑도 xy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exy.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yz야. 더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결국 건널비는 뭐라고 쓰면 돼? 네가 방금 말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하면 돼요. 그쵸? 근데 걔네가 더해지는 항들이야? 안 더해지는 항들이야? 안 더해지는 항들이잖아. 그럼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야. 뭐라고 쓸까? xy 먼저 쓸게요. xy 플러스 xz 플러스 yz. yz 이렇게 쓸게요. 이게 건널비야. 지원아. 네. 자, 만약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네. 이 직육면체 건널비는 그러니까 건널비는 구하고 있는데 잠시만. 뭘 구해? 다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EX 이거의 건널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EAB 플러스 EAC 플러스 EBC. 맞아요. 그게 건널비야. 그치?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건널비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부피가 훨씬 쉬워. 부피는 덩치를 말하는 거지, 덩치. 덩치는, 직육면체 덩치는 그냥 가로, 세로, 높이를 싹 다 뭐 하면 될까요? 다 곱하면 돼요, 부피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생긴 입체의 부피는 시윤아 뭐라고요? XYZ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태현아 이렇게 그려놓고 얘 부피는 그럼 뭐라 그러면 돼? ABC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건널비 부피는 직육면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건널비 구하는 식을 요 그림에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그치? 그러면 얘 건널비를 써볼게. 자, 얘 건널비를 쓰려면 일단 전부 다 2가 붙어 있잖아. 그죠? 2 한 다음에 처음에 요 놈이랑 한번 어떻게 할까? 곱해야지, 그치? x랑 y랑 곱하는 것처럼. 맞죠? 그럼 얘네들 곱할 거니까 루트 3을 앞에다가 써주고 괄호 안에다가 루트 3 플러스 5 이렇게 루트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파랑 빨강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빨강 초록 할게요. 빨강 초록. 물론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 2가 붙어 있고 빨강 초록.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3, 여기다가 루트 5. 빨강 초록 했고. 그 다음에 유나야 아직 안 한 거 누구야? 파랑 빨강 한 번은 곱했고 빨강 초록 한 번 곱했고 남은 건 누구야? 빨강 초록? 빨강 초록 했잖아. 얘가 빨강 얘가 초록. 파랑 빨강 했고 빨강 초록도 했고 남은 건 누구예요? 파랑 초록 해야지. 파랑 초록. 그치? 물론 앞에는 뭐가 붙어 있고 2가 붙어 있고. 자, 파랑 초록 할 거니까 초록을 먼저 쓸게. 초록 루트 5 쓰고 파랑 루트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쫙 계산하시면 이제 답 나오겠죠. 자, 태현이 할게요. 2 루트 3을 어떻게 할까 태현아? 불러. x가 어딨냐 여기. 이 루트 9는 뭐라고 써야 될까? 루트 9가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플러스 아니야. 2랑 루트 3이랑 더하기 돼 있는 거 아니잖아. 다 곱하기. 여기 곱하기고 여기 다 곱하기란 말이야. 어? 그러면 2 루트 9 했으면 루트 9가 3이니까 2랑 3이랑 곱해서 그치? 6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2 루트 15 그 다음 플러스 얘는 뭐예요? 이거 2루트 15 그치? 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요것도 어떻게 할 거야? 불러주세요. 10이죠 10 그냥 10 맞죠? 자 그럼 여기서 계산되는 게 뭐가 있어? 합치면 얼만데? 6루트 15 그 다음에 6하고 10하고도 계산되니까 16 플러스 6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1쪽에 더 질문 있나요? 7번이요? 7번 문제는 직사각형에서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렸더니 넓이가 45, 60이다. 그러면 지금 요 하얀 사각형들은 정사각형인데 얘는 넓이가 45짜리고 얘는 넓이가 60짜리란 얘기네. 그럼 이 한 변은 얼마예요?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60이야.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유나야?
여기가 15야? 정사각형이야 이거 정사각형. 얘가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60이야. 한 면이 30이야?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가로랑 세로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가로를 A라고 하면 세로도 A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A고 세로도 A니까 넓이는 뭐예요? 준아야, 가로 곱하기 세로라며. 근데 가로도 A고 세로도 A란 말이야. 정사각형이니까. 넓이가 뭐예요? A 곱하기 A. 그게 뭔데? 그러니까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 넓이를 나타내는 식인데 그 A 제곱이 60이라는 거니까 A는 루트 60인 거지. 그치? 정사각형의 넓이가 60이면 한 변의 길이 루트 60이지. 근데 루트 60은 몇 루트 몇이야? 2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자, 얘도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45야. 그럼 요 한 변은 얼마예요? 그죠? 루트 45니까 3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 그 3루트 5랑 2루트 15가 그대로 여기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므로 이 ABCD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곱해야지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3루트 5에다가 곱하기 2루트 15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 얼마 될까요? 그치? 30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답은 5번이에요. 5번. 쌤, 예. 제가 만약 17번 한번 답을 손잡고 있는데 잠깐만 일단 61쪽에 더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62쪽으로 가서 주한이 뭐? 아니야. 응. 17쪽이야. 17 제가 문제 17번을 풀었는데 그 답이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답이 이거 0 없어지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2.75m가 나오는데 여기 0 써도 상관없지 않나요? 2.75m요? 아, 그 정답에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27.5. 답이 27.5 아니야? 잠시만요. 자, 17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 길게 말했는데 결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2.6 루트 12.6 h 킬로미터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요 h 자리에다가 지금 쌤, 제가 좀 답을 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로 쓴 거야? 27.55요. 여기서 0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27.50? 네. 아니, 없어야 돼.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써서 안 쓰는 게 나아요. 아, 맨 끝에 붙어 있는 0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아. 27.5라고 쓰면 돼요. 그럼 맞게 나온 거야? 네. 27.5.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 H 자리에다가 60을 집어 넣어야지 지금. 해발 60m인 곳에서 그랬으니까 해발 Hm인 곳 그러면 H가 60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다 60을 집어 넣으면 시윤아 요 루트 안에가 지금 루트 안에서 12.6에다가 60이 곱해진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 공 하나 지워주고 여기 소수점 뒤로 밀면 되잖아. 그지? 그럼 126 곱하기 6이네. 126 곱하기 6. 그러면 126 곱하기 6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꺼낼 거 꺼낸 다음에 계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126을 우리는 몇 루트 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 요걸 이용해야 되니까 곱셈을 해야 되겠다. 126 곱하기 6을 해봅시다. 하면 얼마죠?
756인가? 그러면 루트 756의 값을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이 말인 거야. 그죠? 그러면 시윤아, 이 표에 있는 값 중에 루트 얼마를 활용해야 될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루트 7.56의 값이 얼마다? 2.750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얘의 값을 찾으면 돼. 태현아,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면 루트 안에서 소수점이 이동했잖아요. 자, 이게 이걸로 바뀌었다라 그러면 소수점이 어느 방향으로 몇 칸을 갔어? 오른쪽으로 2칸을 간 거지, 그치? 그러면은 루트 밖에서는 여기 있던 소수점이 어떻게 움직일까? 오른쪽으로. 루트 안에서 2칸이면 루트 밖에서는 몇 칸? 한 칸? 그러면 뭐예요? 27. 그치? 뭐 27.50 이렇게 써도 되고 생략해서 27.5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쵸? 이게 답이에요. 27.5가. 자, 또 62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16번. 자, 16번 해볼게요. 16번 유나 아까 답 나왔니? A가 얼마 나왔어? 아까 식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그치.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써야 돼, 시윤아. 이렇게 썼니? 루트 2에 A 배라고 했잖아. A 배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A를 하라는 얘기잖아. 루트 2에다가 곱하기 A를 하면은 루트 0.32가 됩니다. 이거니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해봐, 이제 시윤이가. 얘는 식으로 뭐라고 써야 돼? 루트 5b는 맞아요, 그쵸?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0.32라고 하는 거는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100분의 32. 그러면 루트 밖으로 꺼낼 거 꺼내버리면 어떻게 돼? 그쵸, 10분의 루트 30인데 루트 32도 꺼낼 수 있지. 얘는 몇 루트 몇 되지? 사 루트 2. 그러면 약분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치. 자, 그러면 됐다, 시윤아. 이제 요거가 됐어요 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A의 값을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치. 5분의 2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5분의 2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에 요쪽 걸로 가가지고, 자, 이것도 꺼낼 거 꺼내면 루트 16은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4분의가 될 거고, 루트 125는 5루트 5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지호야, 루트 5b가 4분의 5루트 5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결국은 b는 그치, 4분의 5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b는 4분의 5.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a 곱하기 b를 구하라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5분의 2랑 4분의 5를 곱해라 이런 말이죠. 그럼 답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쵸? 이렇게 16번 답입니다. 자, 또 62쪽의 질문. 저 있어요. 그 18번이요. 18번이요. 네. 18번은 직사각형이 나왔는데, 지원아, 직사각형은 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하고 네.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요? 그 넓이는 그 둘레는 A 곱하기 B.
둘레가 무슨 뜻이지? 제가 둘레가 2a 플러스 2b 그치. 넓이는 a 곱하기 b.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4라 그랬잖아. 네. 그럼 내가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네. 넓이가 24다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8. 식으로 네. 계산은 나중에 식을 먼저 완성하자. 일단 식그 완성하는 건데. 그러니까 2 곱하기 이 가로 4 루트 2 가로. 넓이가 24야. 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4잖아. 예.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일단 식 세우는 중인데. 그러니까 x를 찾을 수 있는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문제에서 x 값을 넓이가 24라는 걸 이용해서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식 세워요? 넓이가 24잖아. 네. 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 24는 4 루트 2 곱하기 b xx. 이렇게, 그치? 이 식을 말한 거야. 이거를 계산해서 x를 찾아야 돼, 그치?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x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로 나눌까? 4 루트 2. 맞아. x를 찾고 싶으니까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로 네. 그대로 나누면 돼, 그치? 4루트 2로 이렇게 나눠. 그러면 좌변이 일단 약분이 되면서 뭐가 돼요? 좌변이 루트 2 분의 6이 되고, 그리고 좌변은 우변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변이 뭐가 남았죠? 그냥 x가 나왔고, x가 남았고, 자, 그리고 얘만 그걸 유리화시키면 되겠네. 유리화시키면 3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3루트인 걸 알았지? 네. 자, 이걸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 둘레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제 둘레 길이 구해봐. 둘레 길이 얼마까? 예, 잠시만요. 14 루트 2. 그지? 가로랑 세로에다가 2배씩 해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총 14루트 2가 되겠죠? 그치? 요 식을 이용하면 14루트 2. 요게 답입니다. 또 62쪽에 질문 있어요? 19번. 후보는 뭐 때문에? 지호야, 막대기가 어딨어? 어느 선분을 막대기로 볼 거야? 응? C요? C, B요? 이 막대기가 쓰러졌나요? C, P요? 그래, 이걸 막대기로 봐야지. 어? 이 막대기 길이가 얼마예요? 2루트 2죠. 막대기가 길이가 2루트 2고 어디에 꽂혀 있어요? 여기 꽂혀 있지. 어느 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뭐야? P는 자,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여기 DF죠. 그리고 길이는 루트 2죠. 얘는 어디 꽂혀 있어요? 1에 꽂혀 있고 어디로 쓰러졌어? 왼쪽이요? 오른쪽으로 쓰러졌지. 그러면 Q의 좌표는 뭐예요?
요즘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게 A고 요게 B지? 그럼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뭐가 돼? 그렇지. 이것을 못 푸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워. 이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또 62쪽에 질문 있나요? 이건 없고. 자, 그러면 66쪽으로 갑니다. 66쪽으로 가서 저번에 이제 66쪽은 그냥 분배 법칙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었어. 그쵸? 그쵸? 분배 법칙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었고, 자, 우리 태현이 이거 하나만 해보자. 그 66쪽이 13번이지, 태현아. 이거 이렇게 분배 법칙 한번 해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3x야? 태현아, 곱하기 할 때 부 어떻게 정하지? 그러니까 두 숫자, 곱해지는 두 숫자의 부호가 같으면, 다르면 알고 있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뭐라 그래야 돼? 그럼 여기서 동류항이 누구야? 응? 얘요? 여기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항이 4개 있는데 그 중에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게 누구야? 얘네 둘만 서로 덧셈 뺄셈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덧셈 해주면 합치면 얼마 돼?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19x 하고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3번 문제는 지금 그 요 괄호 안에 있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이제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다 계산한 결과가 요거였으니까 여기서 x의 개수는 뭐예요? x의 개수야. x 제곱의 개수가 3인 거고 마이너스 19, 그지? 지금 이거는 항이 몇 개야? 항이 3개지? 그 중에 x 제곱항이 있는 거고 x항이 있는 거고 얘는 뭐라 불러? 이런 거는 문자가 없는 항을 뭐라 불러? 상수항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 중에 x항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해야 돼? 요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치? 맞죠? 자, 이제 여기 66페이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냥 분배 법칙 하는 페이지였고, 그 다음에 67페이지로 가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해가지고 곱셈 공식. 자, 곱셈 공식 하면은 유나야 일단 무슨 공식이랑 무슨 공식이 제일 대표적이었지?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외웠던 거 있잖아. 곱셈 공식 중에서 와, 진짜 많이 했네. 5글자. 이렇게 된 거 뭐라 그래? 이렇게 돼갖고 그냥 통째로 제곱되어 있는 거.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지. 그치? 완전 제곱식. 또 하나는 괄호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 얘 뭐라 그래? 합차 공식. 그러니까 딴 거는 다 그냥 방금 전에 한 것처럼 하나씩 분배 법칙 해도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랑 합차 공식 요거 2개는 정확하게 모양을 외워가지고 써먹어줘야 된다. 그치? 자, 요게 시우나 전개시키면 뭐가 됐었더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전개된다 라고 했었고,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전개하면 뭐가 됐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치?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 중에서 여기 사이가 지호야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면 어디가 바뀌더라? 저희 저 뒤에 그래서 여기 2ab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였지. 맞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외워가지고 딱딱 적용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태현아, 그러면 하나 해볼게. 67쪽에 21번 있죠? 자, 이거는 무슨 공식의 모양인가요? 태현아, 방금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 이게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 얘는 뭐라고요? 합차 공식. 그러니까 이게 곱셈 공식의 일종이야. 그 중에 괄호 치고 제곱 들어간 거는 완전 제곱식. 괄호 두 개인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는 합차 공식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67쪽에 21번 문제는 무슨 공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전개를 시켜볼게. 자, 뭐가 될까?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은 몇 덩어리가 써져야 돼? 답이 세 덩어리가 써져야 돼. 9가 들어가는 건 세 번째 덩어리야. 가운데 두 번째 덩어리를 하고 그 다음에 9b제곱이 나와야지. 2. 그러니까 그 가운데 덩어리의 모양은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였잖아. 그래서 요건 두 배라고 할게. 두 배. 요 2는 두 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두 배. 그 다음에 앞에 거는 누구? 2a. 뒤에 거는 누구? 3b. 여기가 가운데 항인 거고. 그리고 맨 끝에 플러스 뭐가 붙는 거야? 9가 아니라 9b 제곱이 붙는 거고, 그치? 자, 그럼 가운데 것만 계산해. 그러면 4a 제곱하고 가운데 뭐예요? 다 한 덩어리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써야 돼. 부호 얘기하고 마이너스 12ab 그리고 자, 이게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은 항상 몇 덩어리로 전개된다? 세 덩어리로 전개된다. 알겠죠? 그럼 얘 해봐. 20번은 어떻게 전개돼? 10x 제곱을 해야 돼. 5x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25x 마이너스 10 xy 플러스 y제곱. 이게 완전 제곱식.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뭐 27번이나 28번 같이 괄호가 두 개인데 하나는 플러스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고 앞뒤에 써져 있는 식이 똑같을 때 이럴 때 무슨 공식이라고? 합차 공식이라고. 그럼 28번은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25x 끝났어? 제곱 25x 제곱. 플러스 태현아, 합차 공식은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가 곱해졌을 때고요. 얘를 전개하면 뭐지? 식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구분해야 돼. 합차 공식은 결과가 몇 덩어리로 나와? 두 덩어리로 나오고 가운데가 무조건 빼기예요. 제곱 빼기 제곱 모양으로 나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25x 제곱 마이너스 15 15가 왜 나와 여기서? 아 10 아니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25x곱이 나왔지. 그러면 뒤에 한 덩어리만 더 쓰면 끝나는 거야. 그 마지막 덩어리가 뭐겠냐고. 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도 하나 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합차 공식이니까. 합차 공식 모양이 아닐 때는 하나 하지만 합차 공식 모양일 때는 그냥 요것만 쓰면 끝이라고. 응? 27번은 뭐야 그러면?
하면 끝이라고. 합차 공식.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8쪽, 69쪽 계속 그 전개시키는 거 연습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뭐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39번 같은 거 있죠. 39번 같은 거. 자, 지환아, 39번 같은 걸 전개시킬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냥 맨 앞에는 누가 나올 거고? A요. A가 나오나요? A 제곱. A 제곱이 나오겠지. 네. 그 다음이 누구예요? 10 AB. 그치. 왜냐면 8AB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니까? 10 AB. 바로 이어서 2AB가 나오니까 걔네들이 합쳐져서 뭐가 될 거다? 10 A. 10AB가 될 거다라고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맨 끝에는 뭐다? 맨 끝에는 어차피 이거 하는 거니까 16 B 제곱. 16B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지, 그치? 네. 이거는 뭐 굳이 뭐 공식을 안 외우더라도 하나씩 전개시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강조하는 건 합차 공식이랑 완전 제곱식. 그것만 확실하게 공식을 통해서 써주시고, 자 69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덩어리짜리 전개하는 건 잘 하는데 이 69쪽에 67번, 68번, 69번 이렇게 좀 긴 거 있잖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몇 개만 골라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69쪽에 67번을 봐봐. 67번. 자 이거 지호가 해볼게요. 자 전개시킬 거야. 앞에 거부터 x제곱 X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 요게 지금 요거 첫 번째 덩어리 전개한 거죠. 그 다음 어떻게 쓸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맞나요? 거기다 마이너스 아니 가로 그치. 내가 이 뒷부분을 전개를 시키는 건 좋은데 이 뒷부분 전체에 뭐가 붙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마이너스 분배 안 한 거잖아. 그럼 이럴 때 괄호 쳐주는 거. 요런 거 안 까먹어야 돼. 그치? 요런 것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를 풀어주면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괄호 풀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제곱 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면 없어지는 것들이 많네요. 뭐가 없어질까?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4 4도 없어질 테니까 4X 답은 8x만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치? 이런 거 괄호 치는 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9번은 지환이가 한번 해볼게요. 69번. 일단 앞에 거 괄호 2개 전개부터 시켜줘. 2x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요? 아니야. x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다음 뭐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x를 분배하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x. 플러스 2x 맞죠? 이렇게 전개되는 거고. 마이너스 x 플러스 x 다시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x 마이너스 20. 그렇지. 요렇게 되는 것이 69번이다. 네. 그쵸? 분배 법칙 잘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나가 71번 가볼게요. 유나야 71번. 자, 앞에부터 전개시켜주세요. 4x제곱 왜 플러스 x죠? 4x제곱 나왔으면 그 다음 게 뭔데? 그러니까 8x제곱 8x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x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합치면 플러스 7x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뒤에 거 완전 제곱식 전개시키면 2x제곱이라 쓸 건가요? 4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 그쵸? 이렇게 전개될 거고 동류항 계산하면
8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23 이렇게 된다. 그치? 맞죠? 그러면 끝났죠? 요게 71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호 조심해야 되는 거 73번으로 가볼게요. 73번은 시윤이가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전개시키면 뭐지, 시윤아? x제곱 이거를 먼저 한 건가요? 지금 이거 했으면은 보통은 이걸 먼저 하지 않나요? 그럼 뭐죠? 마이너스 3xy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xy니까 그쵸? 합쳐서 쓰면 마이너스 2xy 그리고 마이너스 3y제곱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2x 이렇게요? 그 다음엔요? 근데 괄호를 그러면 안 칠 거예요 여기에는? 시윤아 여기서 이 괄호가 단순히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는 역할만 하면 이 괄호의 역할이 끝날까요? 아니죠. 이 괄호의 더 중요한 역할은 이 괄호랑 뒤에 괄호랑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전개시킬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뿌려주는 것보다는 자 마이너스는 가만히 둬. 마이너스는 가만히 두고 여기다가 통째로 이렇게 괄호를 하나 열어줘. 아직 마이너스 안 뿌릴 거야. 그럼 요 괄호 안에다가는 이 녀석을 전개시켜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요 안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다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뿌려주는 것이 맞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뭐라고 써야 돼? 2x제곱 마이너스 9xy 마이너스 35y제곱 그치?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뿌려주면 실수하지 않겠지 그치? 자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뭐가 될까요? 그렇지 요렇게 가는 거야 순서를.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요렇게 쓰는 거죠. 그치? 괄호 조심하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69 거기 뒤에 자 그럼 오늘은 71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71까지만 67부터 숙제는 67부터 71까지. 자 이제 곱셈 공식 들어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에서 실수하지 않게 막힘없이 쫙쫙쫙쫙 전개가 돼줘야 돼. 전개에서 막 맞았다 틀렸다 막 부호 막 바꿨다 안 바꿨다 막 이러면 그러면 그 뒤에 인수분해까지 쭉 어려워져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 결국 곱셈 공식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인수분해지. 곱셈 공식이 잘 되면 인수분해도 편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계산 연습 많이 해주시고 71쪽까지 숙제 해갖고 옵시다.